지난달 최악의 미세먼지를 겪은 뒤 서울시는 7일 미세먼지 대책 앱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신설했는데요. 정부와 시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서초구도 올해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잇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대책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초구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모두 몇 가지인가요? 네, 모두 6가지입니다. 대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중에 4개를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4차 산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내 공기질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4차 산업 기술은 무엇인가요? IoT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이다, 세모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구청이 알람을 받고 해당 어린이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얼마나 정확한가가 관건인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감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파악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의 국민들한테 이 같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정말로 가능하면 정확한 미세먼지의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의미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안심 공간이네요. 지난 2월에 생긴 스마트 에코쉘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버스 정류장 옆에 생긴 에코쉘터, 또 에어커튼과 공기 정화식물 등을 갖췄는데 이건 잘했다, 동그라미입니다. 강화 유리로 외부 공기가 차단되고 에어커튼이 외부 오염 물질도 막아줍니다. 천장에는 미세먼지 저감 필터가 달린 냉난방기가 가동이 됩니다. 지역에 조만간 5곳이 더 생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한파대피소 서리풀 이글루 안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버스 정류장 옆에 한파 대피소로 쓰이던 서리풀 이글루 60곳 안에 공기청정기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세모입니다. 일단 효용성 측면에서 검증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전력 소모가 적다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외부에 그것도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만큼 공기질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높을 때만 공기청정기가 작동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높을 때만 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숨을 돌리고 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 곳에 좀 이렇게 시설이 좀 되면 좋겠네요. 실효성이 없죠. 저게 먼지가 안 들어오지는 않는데. 낭비지, 낭비. 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피소가 비어있는 채로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곳곳에 바람이 들어오고 대피소 문까지 열려 있다면 그저 바깥에 공기청정기를 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계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게 공기를 정화시키기가 힘들겠죠. 문 열어놓은 상태면은 길 옆이니까 흙먼지 계속 날리고 비싼 먼지 계속 날리고 하니까 걔들이 들어가면은 청소기가 금방 망가져 버리겠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 날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살수차네요. 이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구 차원에서 가장 쉽게 또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살수차 운행일 겁니다. 기존 3대에서 24대로 늘리고 분사하는 물의 양이나 운행 시간도 늘렸다고 하는데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는 없지만 도로 위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냥 아무 곳이나 차가 돌아다니게 놔둘 게 아니라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나 비포장도로 등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살수차를 집중 배치하는 식의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살수차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활발한 서초구에서는 아마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1번에서 언급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공사장의 공기질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센서가 정확하다면 좋게 활용이 되겠죠. 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입니다. 드론으로 미세먼지를 잡는다고는 하는데 쉽게 말해서 드론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그 녹화된 영상을 보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게 하는 요인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가 드론에 따로 달린 건 아니군요.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이게 불시 단속도 사실상 어렵다는 건데 드론을 띄우려면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날려야 되는데 서초동에 있는 구청에 띄워서 반포동에 있는 재건축 공사장까지 날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공사장 바로 옆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적절한 공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사장 안에서 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불시 단속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두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말 많은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자치구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도 역시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 건강 영향이 어떠한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을 통해서 그 이미 배출이 된 그 먼지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칫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방안이라도 좀 더 확실하게 또 검증해서 제대로 쓰는 데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사가 잦은 봄철 미세먼지 걱정은 지금부터일 텐데요. 앞으로의 대책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욱 기자였습니다.